9월, 10월 달에요. 시험이 있어서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요. 수업은 3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료도 3주치만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도요. 수업은 3주만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시험 기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수업료는 역시 3주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9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오늘부터가 9월 일정이죠. 1주차가요. 8월 31일에서 9월 1일이 1주차 수업이 될 거고요. 자, 2주차 수업은요. 9월 7일에서 8일. 3주차 수업은요. 예, 중간에 9월 언제냐? 14, 15일은 휴강입니다. 9월 14일에서 15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휴강이 될 거고요. 9월 21일부터 22일 이때가 3주차 수업이 되고요. 우리는 시험기간 휴강에 들어갈 거예요. 쭉 휴강하다가 10월 달에 시험 끝나고 우리 언제 볼 거냐면요. 10월 12일에 볼 겁니다. 1주차 수업이 10월 12일, 13일 될 거예요. 자, 2주차 수업이요. 19일, 20일 될 거예요. 3주차 수업이요. 26일, 10월 26일, 27일 들어가서 이때도 3주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3주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요 수업을 근데 문제는 개고 시험 되게 늦다. 오, 거의 시험 기간이 요 중간고사가 한 달씩 차이가 나서요. 개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개고 학생들은요. 수업을 못 듣는 부분은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해서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이 다른 학교들하고 너무 일정 차이가 커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해놓읍시다. 남들 휴강할 때 앞에 교재 계속 받아가지고서는 미리 휴강 부분을 좀 공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죠. 공사, 용중, 계중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일, 6일에 예, 수업이 없어요. 시험 끝났는데 5일, 6일에 수업이 없을 땐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공주사대국어는 딱 맞아 떨어질 건데 용고는 한 주 노는 거고 계고는 시험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막 시험을 봐야 돼서 미리 좀 선생님이 관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애들 놀 때 미리 영상으로 수업을 미리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없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수업해도 될까요? 모르면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가세요. 필기하기 싫으면 사진 찍어놓으세요.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 오늘 수업 있어요? 라고 이제 꼭 문자 주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문자 늦게 보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어머 수업이 없나봐 이러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는 숙제 안 내셔도 돼요. 시험 기간이니까 숙제 안 내도 되는데 시험 끝나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밀린 숙제 채워 넣으세요. 알겠죠? 이랬더니 또 이 기간에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돼요. 시험 끝나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 배우도록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요 활용이 자유자재로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파트 앞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뭐 삼각함수 이런 부분은 강의를 2번만 듣고 그냥 개념 공부해서 문제 풀면은 문제를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요 삼각함수의 활용, 요 마지막 단어는요. 요 파트만 뭐 영상 강의든 뭐든 해서 강의 3번씩 들어도 선생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파트예요. 3번 들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되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수능 시험에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활용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활용이거든.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일상생활하고 결합시킨 그런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요.
거의 어느 수준이 돼야지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나오냐면 4점짜리죠. 당연히 배점 높아서. 그냥 완전히 바닥부터 다 깨고 너무 많이 풀어서 토 나올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어. 완전히 이 출제자의 의도를 다 깨고 있어. 이러면 정말 아무런 무리 없이 줄줄줄 풀릴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못 도달하면요. 그 문제 4점짜리는 포기하고 가야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런 파트야. 쉽게보다는 되게 어려운 문제 위주로 복잡하고 더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조건을 막 8개를 주고 답을 내라고 해서 애들이 조건을 보다가 눈이 팽팽팽 돌아가서 포기를 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파트인데 조건 8개를 주건 9개를 주건 본질을 알 만큼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길들여진 학생들은 되게 수월하게 또 한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야. 즉 일정한 수준을 넘겨야지 정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기려면 좀 힘들다요. 근데 넘기기만 하면 그 다음엔 다 쉬워져. 알겠습니까? 요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사인 법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말이 법칙인데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 불리는 공식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가로 열고 외접원의 지름을 의미한다. 2R은 외접원의 지름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공식 백날 외워봤자요. 용도를 모르면 쓰레기일 뿐이야.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쓰레기, 적용 하나도 안 되는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공식은 외우다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나 공식 잊어버렸는데 찾아볼 수 있어. 근데 애들이 되게 약한 부분은 용도를 정리를 못하는데 용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식만 보고도 우리는 용도를 느낄 수 있어. 와, 등식이 하나 나왔네? 등식이 하나 나왔다는 건 미지수 한 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애들을 보면 대변, 대각, 대변, 대각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구나.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이렇게 4개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변을 안 줬어. 그러면 우리는 저 대변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지수 하나씩 하나 대변 구할 수 있다요. 혹은요,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중에서 각 하나를 안 줘도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는 저 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의 제1 용도예요. 자, 두 번째 용도는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문제 속에 뜬금없이 이 삼각형에 외접원이 보여요. 자, 뭐가 보인다? 외접원. 외접원이 보이면 얘는 100% 사인 법칙을 무조건 써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너무 추우면 얘기하세요. 조금 어려운죠. 냉해진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사인 법칙 요거 지금부터 2번 읽고 우선 공식부터 암기하자.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한 번 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되겠습니다. 자, 용도 읽어볼까?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외접원. 되겠습니까? 용도 외우자. 다시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외접원. 요런 게 바로 용도다요. 자, 그러면 요 사인 법칙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기에 이와 같은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야, 저기 보이는 저 변 x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60도하고 45도는 특수각이죠. 만약에 여기에 38도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안 준 거랑 똑같아. 비특수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와, 각 2개 주고 변 하나 주고 남은 변 하나 구하래. 근데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대변,
대변 대각 구조예요.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그래서 식 세어보자. 사인 60도분의 x는 사인 45도분의 몇? 대변 4.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를 구할 겁니다. 사인 60도 올려버리면 되지? 사인 60도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가르쳤죠. 4 있죠.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인데 역수 취하지? 분모했으니까 역수 취하면 뭐라고 쓰면 돼? 루트 2분의 2라고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냥 루트 2를 곱해줄 걸 그랬나? 루트 2 곱하는 게 낫겠다. 자,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냥 루트 2 곱하자. 역수. 이게 더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x 몇 나옵니까? x는 2 루트 6.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혜인이 교재 미리 받았고, 답이 왜 이리 안 나와요? 두 번째 문제. 답은 45도.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답 뭐 나왔어, 신영이? 45도 나왔어요. 혜인이는 135도. 유빈 양은 45도. 자, 45도분 135도. 예, 그림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 X. 둔각이에요,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요. 삼각형에서 각이 작으면 변도 제일 짧아요. 각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변도 항상 제일 크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대변 대각, 대변 대각인데 하나를 모르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겠구나. 즉 사인 30도분의 5는 사인 x분의 5 루트이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 풀기 위해서 사인 x 5 없애버리고요. 사인 x 올라갑니다. 사인 x는 루트 30도 올라가면 루트 30도 몇이야?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결국 사인 x는 2분의 루트 2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45도가 답이에요. 이런 답을 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개념의 수준이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인 삼각비에만 올라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뭐다?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떠올려야 했어요. 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이제 2분의 루트 1을 봤을 때 떠오르는 각도 45도. 그러므로 x축에서 요만큼 올리면 45도 되겠죠. x축에서 45도만큼 올리면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평각이 135도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을 딱 보니까 얘는 둔각인 상태구나. 그러므로 x는 몇 도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 135도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필기를 시켜 놓을게요. 자, 요 외접원 그림 나와 있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백에 요런 필기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이 나올 때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즉 우리는 이런 식도 좀 익숙하게 많이 사용되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인 A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 2R이 나와 라는 식인데 이 식에서 A만 남겨두고 다 넘겨버리면 A는 뭐 나옵니까? 시작! 2R 사인 A가 되겠죠. 즉 정리합니다. A는 앞으로 2R 사인 A라고 쓰면 돼. B는 2R 사인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C는 2R 사인 C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런 표현도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둬야지 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위에 나와 있는 이 외접원과 관련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접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입니다 라고 했죠. 특히 외접원이 나올 때는 뭡니까? 사인 30도분의 x는 외접원의 지름 6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혹은 x는 뭐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 2r 사인 30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외접원의 지름이 지금 보니까 몇이야? 외접원의 지름은 그림을 보니까 6이지요.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x는 몇이다? 3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 사인 법칙 가지고 풀어도 되고 얘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모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두 번째 답 뭐 나왔어요? 45도. 세 번째는요? 3. 15초에 같이 갈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변을 묶고 각을 묶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묶고 이런 상태죠. 자, 이 녀석 풀어보도록 하자. 얘는 사인 x분의 5 루트 2는 외접원의 지름 10. 그러므로 이렇게 작업하고 사인 x 올려버리고 2 내려오면 이런 식이 나오네요.
무엇을 떠올려준다? 간단한 삼각방정식. 자, 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 2분의 루트 1을 봤을 때 떠오르는 각은 45도. 그러므로 얘는 45도 아니면 135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얘가 135도가 되려면 둔각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90도가 무슨 상태야? 90도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바로 90도가 돼버리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외접원의 지름을 통과하는 빗변을 가지고 있을 때만 90도고 90도일 때 얘의 길이가 10일 거예요. 하물며 135도가 된다는 얘기는 10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는 10보다 작은 5 루트 2라는 대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5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x는 몇 도가 되겠다? 45도가 되겠다 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녀석 풀겠습니다. 얘는 사인 60도 분의 3 루트 3은 외접원의 지름 2x 요런 식이 되겠네요. 자, 사인 60도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리고 2가 내려와서 분모에 요렇게 곱해준 값, 요게 바로 x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어. 자, 갑자기 3이 뭐로 보여? 루트 3 두 개 곱해진 걸로 보여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만 남네요. x, 맞나? 어디서 잘못했나? 이게 2가 아니고 3 루트 3이구나. 예. 그래서 루트 3 곱해지.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됐네? 그럼 몇이니까 x는 3이에요. 글씨 잘못 써서 이상한 답이 막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한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할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A 대 B 대 C는 얘 삼각형의 세 변인데 요 세 변의 길이비는 항상 뭐와 같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와, 선생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가 사인 A, 사인 B, 사인 C 요 길이비 요 비하고 똑같습니까? 예. 왜 그러냐? 우리 아까 배웠죠. 외접원이 나올 때 사인 법칙의 변형에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어? 시작! 2R 사인 A. B는요. 2R 사인 B. C는요. 2R 사인 C. 그럼 우리 보통 비례식에서요. 똑같이 모두 2R을 품고 있으면 얘 제거해버리죠. 2R로 나눠버리면 남는 식은 결국 뭐만 남는다? 사인 A, 사인 B, 사인 C만 남는다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진짜 이 각이 사인은 어때요? 0도와 90도 사이에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지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각을 A라고 할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놓을까? B 하나만 더 그려놓을게요. 좀 작은 각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빗변의 길이가 뭡니까? 이 길다란 빗변의 길이가 바로 뭐다? 이 길다란 빗변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얘가 몇이야? 1이지. 맞습니까? 자, 요 녀석이 1이고 우리가 요 녀석을 스몰 a라고 부르면 얘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결국 사인 a를 구하면 몇이 된다? 1분의 a가 나올 거예요. 즉, 얘는 a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얘는 좀 조그맣죠? 각 b는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인 b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1분의 대변인 스몰 b가 나와서 b가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 ABC는 네.
사인 A가 크면 요게 보이는 대변의 길이는 무조건 길 거고 사인 B가 요 대각의 크기가 작으면 요 대변의 길이도 무조건 짧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위에처럼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인 법칙 한번 다시 외워볼까?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용도 외우자.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외접원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볼 건 뭐냐? 진짜 사인 A분의 A가 외접원의 지름 2R이 나오는가? 요거 증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는 우리 무슨 작업을 하셔야지 증명이 가능하냐면 외접원 안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는 행위를 하셔야지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외접원 안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봤더니 와, 3개의 삼각형이 있네요. 각 A가 90도인 경우, 예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 요 3가지 모두에 대해서 항상 외접원의 지름 이 R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 A가 90도예요. 됐죠? 자, 즉 사인 A분의 A라는 것은요. 사인 90도분의 A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인 90도가 몇인데? 사인 90도의 값은 1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어머, 1분의 A? 결국 A네? 그래서 A를 딱 봤더니 A가 바로 그 유명한 외접원의 지름이 되고 있죠. 되겠습니까? 예, 증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중학교 때 나오는 수학입니다. 자, 여기에 요따시만한 호가 있어. 요 호에 대한 이 각을 우리 무슨 각이라고 부릅니까?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중심에 연결하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무슨 각이라 부른다? 중심각. 얘 뭐라고 부른다? 원주각. 얘는 중심각. 그런데 이 원주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잡아보면 놀랍게도 이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30도면 얘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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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모두 30도가 된다. 자,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 각 A랑 값이 똑같으면서 직각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직각 삼각형 만들려면 항상 우리는 지름을 빗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슉 해서 이렇게 내리면 얘를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원주각이므로 각 A와 각 A-는 같은 각이다, 다른 각이다? 같은 각이 될 거다요. 자, 그래서 sin A-분의 A 이렇게 적고 바로 요 각이 90도인 직각 삼각형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A-를 구할 거야. 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빗변분의 대변. 맞습니까? 그래서 빗변이 바로 외접원의 지름 2R이고 대변이 스몰 a가 되네요. 그런데 분자에 a가 있네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a가 있네. 요거 번분수 계산하면 사실 얘는 1분의 a랑 똑같으니까 a분의 2R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사인 법칙인 외접원의 지름 2R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한번 나오긴 했어요.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이 수능 시험에 옛날 적에 나온 적이 한 번 있기는 해. 그래서 설명드리기는 하는데